많은 분들이 피그마를 활용해 디자인을 하실 거예요. 그죠? 프레이머가 좋은 점은 피그마에서 제작한 작업물을 쉽게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말이죠. 오늘은 바로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방구석 프레이머입니다. 사실 작업물 자체를 가져오는 건 정말 간단해요. 60초 쇼츠 영상 하나로 끝날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봐야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가져올 때 주의해야 할 점 하나, 가져와서 반응형 페이지로 적용하는 방법 하나, 그리고 불필요한 작업을 2번, 3번 하지 않고 한 번에 가장 효율적으로 작업하는 방법 하나, 이렇게 3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담았습니다. 직접 시행착오 다 겪어가면서 터득한 방법이에요. 물론 저보다 더 효율적인 작업 방식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 하지만 각자에게 맞는 방식이 또 있겠죠. 만약 처음 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일단 제가 하는 방식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서 발전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무튼 이번에도 제가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예제는 프레이머 템플릿이 아닌 피그마 템플릿입니다. 피그마에 있던 템플릿을 조금 변형을 해본 건데요. 다른 디자이너가 넘겨준 작업물을 프레이머로 옮긴다는 상황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피그마 템플릿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첨부해 드릴게요. 함께 따라서 진행해 보실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럼 이제 가볼까요? 자, 지금 화면은 프레이머가 아닌 피그마의 작업 화면입니다. 오늘은 피그마와 프레이머를 동시에 켜두고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피그마에서 어떻게 프레이머로 가져올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피그마 작업화면 상단에서 이 버튼을 찾아 클릭해 봅니다. 그리고 아래 컴포넌트 옆에 있는 플러그인 항목을 선택하고 검색창에 프레이머라고 입력해서 아래에서 바로 이 플러그인을 찾아주세요. 가져갈 레이어들을 선택해서 바로 이 플러그인만 클릭해주면 피그마에서 작업한 작업물을 프레이머로 간편하게 복사해 갈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할 거니까 오른쪽에 세이브 마크를 활성화해 줍니다. 다시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총 4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작업할 겁니다. 위에 타이틀부터 메뉴 하나까지, 이미지 그리드 섹션 하나, 밑에 배너 하나, 마지막으로 하단 내비게이션 하나. 한 번에 가져가지 않고 나눠서 작업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너무 많은 레이어를 한 번에 가져가면 플러그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둘째, 이것들을 바로 페이지에 붙여넣지 않고 레이아웃 작업을 다시 해줘야 해요. 즉, 그룹핑 작업을 다시 해주는 거죠. 그 이유는 반응형 페이지로 적용시켜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타이틀 섹션부터 가볼게요. 먼저 보라색 부분부터 아래 카테고리 메뉴까지 드래그 해주고 아까 저장했던 플러그인을 찾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Copied라는 내용이 뜨면 프레이머로 넘어가 줍니다. 그리고 생성되어 있는 데스크탑 레이어 옆으로 가서 공백을 클릭하고 붙여넣기를 해주면 이렇게 가져와졌습니다. 텍스트가 잘 안 보이니까 방금 가져온 레이어들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대로 커맨드 엔터를 눌러 프레임을 임시로 씌워줄게요. 이건 그저 보기 쉽게 구분짓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잠깐 왼쪽 레이어 창을 같이 볼까요? 보면 보라색 배경의 프레임 안에 텍스트 레이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만 각각 별도로 놓여 있죠. 저는 이 2 텍스트를 보라색 프레임 안에 넣어줄 겁니다. Shift를 눌러서 2 텍스트 레이어를 모두 선택해 살짝 드래그해서 옮겨주면 위치가 이미 보라색 프레임 위에 있어서 간단하게 그 안으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보라색 배경 레이어를 클릭하고 편집창에서 레이아웃을 활성화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간격과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줄 건데요. 다시 피그마로 가볼게요. 아마 여러분은 뷰어 권한으로 이 템플릿을 보실 거라서 이 프레임 위에 마우스만 올리셔도 자동적으로 사방의 간격을 보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해당 레이어를 클릭하시고 옵션 키를 누르시면 사방의 간격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 타이틀 간격을 보면 위에서부터 164, 아래 텍스트랑 24픽셀씩 떨어져 있네요. 다시 프레임으로 가서 보라색 레이어를 클릭하고 편집창에서 디스트리뷰트를 스타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살짝 아래에 패딩 오른쪽 항목을 선택해 탑을 164 입력하고 갭을 24 입력해주면 짠! 맞춰졌습니다. 이제 완성된 이 타이틀 섹션을 드래그해서 데스크탑 레이어에 넣어주고 데스크탑 레이어도 레이아웃을 활성화해 줄게요. 타이틀 레이어를 클릭해 가로 폭이 필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주고 텍스트 레이어도 모두 가로 세로 핏으로 설정해주세요. 다음으로는 텍스트 레이어들이 자동 정렬될 수 있도록
상위 프레임의 레이아웃을 활성화해주고 피그마로 가서 간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58, 58, 60, 60인데 저는 60으로 모두 통일해 줄게요. 다시 프레임을 클릭하고 갭을 60으로 맞춰주고 가로 사이즈를 핏으로 바꿔줄게요. 그런 다음 이건 역시 드래그해서 데스크탑 레이어에 가져다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레이어랑 간격을 잡아주기에 앞서 먼저 데스크탑 레이어에 설정되어 있는 갭을 0으로 없애주겠습니다. 피그마로 돌아가서 카테고리 위 아래로 간격을 확인해 볼게요. 모두 68이네요. 다시 프레임으로 돌아가서 데스크탑 레이어 위에 프레임을 하나 넣어줄게요. 가로는 필로 설정해 주시고 높이를 68로 입력해 줍니다. 다시 프레임을 클릭해서 방향키 위를 눌러 이동시켜주고 복사 붙여넣기로 하나 더 생성해 아래로 옮겨주겠습니다. 자, 왼쪽에 남은 하얀 프레임은 이제 지워버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피그마에서 아래 이미지 레이어들을 모두 선택해 가져오기 전에 배경 색깔이 다르네요. 다시 프레임으로 가서 데스크탑 레이어를 선택하고 편집창 스타일에서 필을 클릭한 다음 스포이드를 클릭해서 피그마로 넘어와 캡처해버리면 이게 되네요. 근데 이런 방법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또 알려드리면 피그마에서 배경 프레임을 금방 찾으면 또 모르겠는데 상황마다 그걸 다시 찾는 게 또 번거로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단축키 F를 눌러 옆에 프레임을 생성하고 이 프레임의 배경을 스포이드로 따오면 빠르게 코드를 찾아 복사해 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가서 이미지 레이어 섹션을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하고 다시 플러그인을 클릭해주세요. 아래 카피가 완료되면 프레임으로 넘어가서 아까처럼 여백에 붙여넣겠습니다. 그대로 커맨드 엔터를 눌러 보기 쉽게 프레임을 씌워줄게요. 자, 이제 레이아웃을 다시 정리해줘야겠죠. 가장 먼저 여기 하얀 타원에 텍스트가 있는 부분부터 정리해줄게요. 텍스트를 클릭하고 이제 왼쪽 레이어 창을 함께 봐주세요. 보면 텍스트 레이어가 있고 렉탱글이라는 이름의 하얀색 타원 레이어가 나란히 있고 이 두 개를 태그라는 하나의 프레임이 묶고 있어요. 저는 이 텍스트 레이어를 그냥 하얀 타원 레이어 안에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타원 레이어를 클릭해 태그 프레임 밖으로 빼줄게요. 그럼 태그 프레임은 이제 불필요하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타원 안에서 텍스트도 정가운데로 자동 정렬될 수 있도록 하얀 타원 레이어의 레이아웃을 활성화해주고 그 안에 브랜딩 텍스트 레이어의 사이즈를 가로 세로 모두 핏으로 설정해줄게요. 그 아래 홈 스튜디오 프레이머라는 텍스트 레이어는 딱히 불필요한 레이어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배경 이미지 레이어를 볼 건데 뭐가 많으니까 하나씩 살펴볼게요. 오버레이 프레임을 선택하고 단축키 커맨드 세미콜론을 눌러보면 레이어가 비활성화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죠. 그 아래는 이미지 레이어가 있고 그 두 개를 마스크라는 이름의 프레임이 묶고 있는데 그 아래 마스크는 뭔지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과감하게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묶고 있는 마스크 레이어를 또 비트맵이라는 이름의 프레임이 불필요하게 감싸고 있으니까 마스크 레이어를 통째로 비트맵 프레임 밖으로 옮겨주고 비트맵 프레임도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텍스트 레이어들을 이미지 프레임 안으로 넣어줄 건데 먼저 하얀 타원 레이어와 큰 텍스트 레이어를 모두 선택해 옵션 커맨드 엔터를 눌러 로우로 묶어주겠습니다. 편집창에서 얼라인을 왼쪽 정렬로 바꿔서 원래대로 맞춰주고 가로 세로 모두 핏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사이 간격도 피그마에서 확인해 26으로 똑같이 맞춰줄게요. 그리고 레이어 창으로 가서 방금 묶은 타이틀 레이어를 방금까지 편집했던 마스크 레이어 안으로 옮겨서 넣어줄게요. 이제 정확한 위치를 잡아줘야겠죠. 피그마에서 간격을 확인해 줄 건데 큰 텍스트 기준으로 왼쪽과 아래 48픽셀 간격을 확인했으니까 프레이머로 가서 이 타이틀 레이어를 클릭한 상태에서 편집창 포지션을 왼쪽과 오른쪽 모두 48로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로 잘 묶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마스크 레이어의 이름을 간단하게 1이라고 수정해 주겠습니다. 아래 나머지 4개의 레이어들도 모두 동일하게 작업해 주세요. 그리고 각각의 레이어의 이름도 기존의 마스크가 아닌 왼쪽부터 아래 방향으로 순서대로 2, 3, 4, 5라고 수정해 주세요.
여기까지 되었으면 이제 이 이미지들을 그리드로 묶어줄 건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4개를 모두 선택해 레이어로 묶어주고 편집창에서 레이아웃을 그리드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이러면 보이시는 것처럼 설정에 있어서 좀 까다로워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리드 레이아웃보다는 훨씬 간편하고 직관적인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바로 이렇게 2개를 컬럼으로 묶고 아래 2개를 컬럼으로 묶고 이 전체를 로우로 묶으면 훨씬 다루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럼 해볼게요. 2번, 3번 레이어를 선택하고 옵션 커맨드 엔터를 눌러 묶어줍니다. 아래 4번, 5번도 동일하게 진행해주세요. 그런 다음 2개 모두 가로 세로 핏으로 설정해주고 갭을 확인해서 30으로 입력해줍니다. 이제 새로 묶은 이 2개의 레이어도 이름을 알기 쉽게 2-3, 4-5라고 바꿔줄게요. 그런 다음 1번 레이어, 2-3 레이어, 4-5 레이어를 모두 선택해 똑같이 옵션 코맨드 엔터를 눌러 묶어줍니다. 그런 다음 가로 세로 핏으로 맞춰주고 이번에는 세로 방향의 간격을 확인해 똑같이 32로 입력해줄게요. 여기까지 됐으면 데스크탑 레이어로 가져와 옮겨줍니다. 잘려 보이는 건 데스크탑 레이어의 세로가 고정값이어서 그런 거니까요. 고정값에서 핏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이때 아래가 딱 붙어 있으면 이후에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데 조금 확인이 어려워서 아래 간격만 임시로 더해 줄게요. 데스크탑 레이어를 선택하고 편집창 레이아웃에서 패딩을 아래만 100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다음은 배너 섹션입니다. 동일하게 드래그해서 플러그인으로 가져와 주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갈 것이 있어요. 지금 보면 오른쪽에 그림 레이어가 자동적으로 하나의 이미지로 삽입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피그마에서 보면 원래는 이렇게 하나하나 직접 그려서 디자인되어 있죠. 만약 이것들이 하나의 이미지로 합쳐서 가져와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사이즈가 조절되었을 때 함께 조절되지 않고 난리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제 말고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이런 복잡한 다양한 디자인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추출을 해서 진행해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부분은 잠시 뒤에 그 예시를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넘어가 볼게요. 먼저 이미지 파일인 만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레솔루션을 꼭 오토가 아닌 상태로 바꿔주세요. 그래야 불필요한 로딩 지연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편집창에서 이미지 레이어의 가로 세로 비율도 고정해주세요. 이제 이 레이어는 어떻게 묶어줄 거냐면 왼쪽에 텍스트 레이어들을 로우로 묶고 그걸 다시 옆에 이미지랑 컬럼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 전에 먼저 컨택트 나우 버튼부터 정리해 볼게요. 텍스트 레이어를 하얀색 박스 레이어 안에 넣어주고 이 레이어의 레이아웃을 활성화해주고 불필요한 프레임 밖으로 꺼내 정리해줍니다. 그런 다음 위에 텍스트들이랑 로우로 묶어줄게요. 얼라인을 왼쪽 정렬로 맞춰주고 아래에서 배경색을 없애주면 됩니다. 가로 세로 역시 핏으로 바꿔주세요. 이제 간격을 맞춰줘야겠죠? 근데 보면 2개의 간격이 다르니까 갭은 0으로 없애주고 그 안에 프레임을 넣어 간격을 각각 넣어줄게요. 위에서부터 각각 23, 34네요. 그리고 가로폭은 필로 채워주겠습니다. 이제 방금 묶은 텍스트 레이어와 오른쪽 이미지 레이어를 묶어주면 되는데 그냥 뒤에 있는 보라색 프레임에 넣어주면 되겠죠. 2개 모두 선택해 살짝 옮기면 아까처럼 보라색 프레임 안에 들어가질 거고 이제 보라색 프레임의 레이아웃을 활성화해주면 되겠죠. 간격은 피그마에서 확인하고 동일하게 갭을 59 입력해주겠습니다. 이제 또 간격을 맞춰줄 건데 지금 보면 텍스트 레이어랑 이미지 레이어랑 높이 차이가 좀 있어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맞춰진 상태에서 정확하게 조절해줘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단 잘 보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라색 레이어를 선택하고 편집창 레이아웃에서 얼라인을 위 정렬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미지 프레임이 떨어진 45픽셀 간격만큼 패딩으로 조절해 줄게요.
그런 다음 텍스트 레이어에는 이 여백 프레임을 복사 붙여넣기로 하나 더 생성해서 방향키를 눌러 위로 올려주고 가로는 필로 먼저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피그마로 가서 간격을 다시 확인해보면 96만큼 떨어져 있죠. 먼저 패딩으로 넣어준 45픽셀만큼 뺀 정도만 더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으니까요. 자, 프레이머로 가서 방금 생성한 여백 프레임의 세로 값을 96-45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짠! 됐습니다. 정확하죠? 이제 또 데스크탑 레이어에 넣어주고 위에 섹션이랑 간격을 더해줘야겠죠? 프레임을 하나 생성해서 위로 올려준 다음 피그마에서 간격을 확인하고 동일하게 세로를 154 입력해줍니다. 나머지 섹션 모두 드래그해서 프레임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레이아웃 작업을 해주면 될지 대충 감이 오시죠? 이렇게 2개 묶고 또 이렇게 2개 묶고 그리고 이렇게 4개를 묶어주면 되겠네요. 가봅시다. 메뉴랑 아래 텍스트를 묶고 서비스랑 아래 텍스트 묶고 2개 모두 가로 세로 핏으로 설정해준 다음 얼라인 왼쪽 정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전시부터 오른쪽 소셜미디어 로고까지 다 묶어주고 얼라인 위쪽 정렬 그리고 디스트리뷰트를 스타트로 바꿔줄게요. 이제 여기 사이사이 간격을 넣어줄 건데 갭 역시 0으로 없애주고 프레임을 넣어 간격을 맞춰주겠습니다. 피그마에서 간격을 확인해보니 왼쪽부터 210 그리고 248 이렇게 2개만 알면 됩니다. 동일하게 입력해주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간격은 그냥 가로를 필로 바꿔주면 알아서 맞춰주겠죠. 여백 프레임도 모두 선택해 높이도 필로 설정해 깔끔하게 정리해주겠습니다. 이거 먼저 데스크탑으로 넣어주고 위에 배너 섹션과 간격도 확인해서 넣어주세요. 자, 여기서 문제. 잘 보면 옆에 소셜미디어 프레임의 높이가 조금 달라요. 원래는 이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야 하는데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소셜미디어 레이어의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바꿔줘야 하는데 보면 편집창에 포지션이 없어요. 그 이유는 왼쪽 레이어 창을 보면 이 레이어의 종류가 뭔가 이상하죠? 이건 그래픽으로 작업된 레이어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그냥 이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옵션 코맨드 엔터를 눌러서 상위 레이어를 씌워주면 돼요. 그리고 앱솔루트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제 얼마만큼 올려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왼쪽 텍스트보다 12프레임 위로 올라가 있어요. 프레이머로 가서 앱솔루트 포지션 상태에서 탑 부분을 마이너스 12로 입력해주면 되는데 잘려 보일 때는 상위 레이어를 선택해 오버플로우를 찾아서 비지블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각각 클릭하면 이동하도록 링크를 연결해줘야 하는데 레이어가 하나다. 이런 난처한 상황이 어쩌면 여러분께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앞에서 배너 섹션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로 추출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 그래픽 레이어, 소셜미디어 레이어죠. 이걸 선택하고 편집창 제일 하단에 익스포트를 눌러 종류를 PNG로 바꿔주고 비율은 좀 키워서 한 3배 정도 키울게요. 이 상태에서 배경화면을 저장해주세요. 그런 다음 기존의 그래픽 레이어는 과감히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정사각형 프레임을 하나 생성해주세요. 그리고 필에서 이미지를 선택해주면 되는데 하나의 이미지를 선택적으로 크롭해주면 됩니다. 가로 세로 비율 정확하게 맞춰서 정사각형으로 크롭해줄게요. 레솔루션을 바꾸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첫 번째 거 맞췄으면 복사 붙여넣기로 2개 더 안에 생성해주고 이미지를 각각 새로 업로드해서 방금과 동일하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간격을 확인해서 똑같이 8이라고 입력해 줄게요. 이미지를 새로 넣으면서 제가 너무 뒤돌아갔는지 원래대로 돌아왔네요. 아까처럼 동일하게 먼저 올려주고 진행을 마저 할게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나머지도 가져와서 넣어줄게요. 텍스트 3개를 선택해 묶어주고 간격을 맞춰줄 건데 아까처럼 하나만 간격을 입력해주고 나머지 하나는 필로 채워주면 되겠죠. 텍스트를 묶은 레이어의 세로는 fit으로 바꿔주시고 안에 여백 프레임의 세로는 fill로 바꿔서 정리해줄게요. 이제 위에 선이랑 같이 옮겨서 데스크탑에 넣어줄게요. 간격도 확인해서 더해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임시로 더해줬던 패딩을 100에서 15 정도로 조절해주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그마에서 모든 작업물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낼 수는 없겠죠? 이제 조금 쉬었다가 반응형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브레이크 포인트를 태블릿만 생성해 놓고 데스크탑 레이어에서 반응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위에 타이틀 섹션은 내버려둬도 좋겠네요. 아래 이미지 레이어들부터 진행해 주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레이어들을 묶고 있는 섹션 전체 레이어들을 클릭해주고 가로 사이즈를 릴레이티브로 바꿔줄게요. 값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 1번 레이어를 선택하고 가로 세로 비율 고정한 채로 필로 수정해줍니다. 그리고 안에 이미지들도 같이 조절해주고 싶다면 이미지 레이어들을 선택해서 포지션을 가로, 세로, 위아래 모두 0으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오버레이 레이어도 동일하게 진행해주세요. 그 다음 2-3 레이어와 4-5 레이어의 가로 비율을 필로 바꿔주시고 나머지 2, 3, 4, 5 이미지 레이어도 가로, 세로 비율 고정된 채로 가로를 필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각각 안에 있는 오버레이와 이미지 레이어들 모두 아까처럼 포지션 사방을 모두 0으로 입력해주세요. 이제 텍스트 위치를 좀 수정해주는 게 좋겠죠? 태블릿 레이어에서 텍스트 레이어들 모두 왼쪽이랑 아래 포지션 값을 25씩 수정해주면 적당하겠네요. 이제 배너 섹션입니다. 동일하게 가로 비율 릴레이티브로 수정해 주시고 이미지 레이어도 가로 세로 고정된 상태에서 가로 릴레이티브로 바꿔줄게요. 이제 옆에 텍스트 레이어도 진행해 줄 텐데 텍스트들을 묶고 있는 레이어의 가로폭을 fit으로 해놓았으니까 이 긴 텍스트 길이에 맞춰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조절해 줄 거예요. 먼저 이 긴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세로를 fit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가로는 fill로 바꿔주세요. 그런 다음 텍스트들을 묶고 있는 상위 레이어의 가로를 릴레이티브로 바꿔주고 이전 상태에 맞춰 비율을 조정해 주겠습니다. 39% 정도로 맞춰지는 것 같은데 태블릿을 보니까 위에 큰 텍스트가 잘리네요. 물론 텍스트의 크기를 조절해주는 간단한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저는 그냥 태블릿 레이어에서의 뷰를 46% 정도로 조절해 주겠습니다. 조절하고 보니까 보라색 레이어 하단 간격도 좀 조절해 줘야겠어요. 먼저 데스크탑 레이어에서 배너 섹션 레이어를 선택해 세로를 fit으로 바꿔주고 피그마에서 아래 간격을 확인해 패딩으로 맞춰줄게요. 마무리로 위로 올라가 있는 이미지가 좀 그러니까 태블릿 레이어에서만 이 배너 섹션의 얼라인을 가운데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아래 내비게이션 섹션도 데스크탑 레이어에서 전체 레이어의 가로폭을 릴레이티브로 바꿔주고 여기서는 여백 프레임들의 가로폭도 릴레이티브로 바꿔주면 되는데 태블릿 레이어에서의 비율을 조금 고려해서 태블릿 레이어에서 비율을 각각 15%로 맞춰줄게요. 마지막으로 아래 선이랑 맨 아래 텍스트 레이어도 가로폭 릴레이티브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미리 보기를 확인해 보면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래 배너 섹션의 텍스트가 잘리네요. 그럼 다시 데스크탑 레이어에서 해당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가로폭을 릴레이티브로 바꿔주고 태블릿 레이어에서 비율을 조절해주면 되는데, 이때 저는 왜 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로폭을 여러분은 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참에 양옆에 간격도 좀 더해줄게요. 패딩을 왼쪽 오른쪽 15씩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제는 무엇을 해줄 거냐면 지금처럼 반응형은 되는데 화면이 너무 커지죠. 이걸 막기 위해서 반응형으로 바꿔준 모든 레이어들에게 최대값을 지정해 줄 거예요. 먼저 이미지 섹션을 선택하고 편집창 사이즈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 맥스 윗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릴레이티브에서 픽스드로 바꿔주고 1200픽셀 그대로 둘게요. 밑에 배너 섹션이랑 내비게이션 후터 섹션 모두 동일하게 진행해 주세요. 그러면 자, 적당한 비율에서 고정이 되죠. 이제는 모바일 레이아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눌러 폰을 클릭해 줄게요. 이제는 위에 타이틀 섹션도 좀 손을 봐줘야겠어요. 다시 데스크탑 레이어에서 아래 긴 텍스트를 클릭해 가로 비율을 릴레이티브로 바꿔주고 태블릿 레이어에서 비율을 다시 맞춰주겠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아래 간격도 같이 더해져야 할 것 같으니까 데스크탑 레이어에서 타이틀 섹션 레이어를 클릭하고 간격을 보니 58픽셀 정도 떨어져 있네요. 패딩을 아래에 58픽셀 넣어주고 세로를 핏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모바일에서는 다시 텍스트 레이어의 가로 비율을 좀 조정해 줄게요. 이제 아래 카테고리 바인데요. 보아하니까 자동적으로 기존의 컬럼에서 로우로 바뀌어 있어요. 저는 이걸 다시 컬럼으로 바꿔줄게요. 갭을 조절하자니 너무 협소하니까 이번에는 가로 스크롤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폰 레이어에서 카테고리 레이어를 선택하고 가로 사이즈를 필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트리뷰트를 스타트로 변경해 줄게요. 옆에 딱 붙어있는 걸 벌려주겠습니다. 패딩을 좌우 모두 30픽셀씩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스타일의 오버플로우를 스크롤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스크롤바가 생겼죠? 이때 스크롤바랑 텍스트 간격을 좀 더 벌려주기 위해 다시 패딩에서 15픽셀을 입력해주고 세로 사이즈를 핏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를 가보면 스크롤이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밑에 이미지 레이어들은 어떻게 하냐? 다 세로로 나열해 줄 겁니다. 2-3 레이어와 4-5 레이어 모두 기존의 컬럼에서 로우로 바꿔주세요. 1번 레이어의 가로 세로 비율이 혼자 다르니까 1번 레이어를 선택해 자물쇠를 풀고 나머지 레이어들과 맞춰서 277 픽셀로 수정해 줄게요. 이제 안에 텍스트들의 사이즈와 위치를 모두 수정해 주겠습니다. 큰 텍스트들의 사이즈를 모두 동일하게 32로 줄여줄게요. 그리고 타원 레이어랑 붙고 있는 상위 레이어를 선택하고 포지션을 왼쪽은 15, 아래는 5픽셀로 수정해 준 다음 갭 역시 5로 수정해 간격도 조절해 줄게요. 자, 이제 배너 섹션입니다. 먼저 아래에 있는 이미지 레이어를 위로 올려줄게요. 그리고 보라색 레이어를 클릭해 얼라인을 가운데로 맞추고 아래 텍스트를 붙고 있는 레이어의 가로 비율을 늘려주면 되겠죠? 이미지도 좀 키워줄게요. 큰 텍스트는 좀 작아도 되겠네요. 폰트 사이즈를 42로 줄여주겠습니다. 위에 여백도 여기서는 없어도 될 것 같으니까 지워줄게요. 이쯤 하고 아래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앱솔루트 상태인 소셜미디어 레이어를 폰 레이어에서는 릴레이티브로 바꿔주겠습니다. 폰 레이어에서 이 정도 바꿔주는 것은 태블릿이나 데스크탑 레이어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으니까요. 괜찮아요. 소셜미디어 레이어를 제일 위로 올려주고 이제 이 모든 걸 묶고 있는 상위 레이어를 클릭해 얼라인을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고 여기서는 갭을 더해주겠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삽입해뒀던 여백 레이어들이 필요 없어 보이니까 지워주고 메뉴랑 서비스 항목을 붙고 있는 레이어들도 얼라인을 가운데로 해주고 각각 하단 항목들은 하나의 텍스트 레이어로 되어 있으니까 두 텍스트 레이어들은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면 되겠네요.
전체 갭을 45로 더 벌려줘도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래도 여백 프레임들은 지워주고 간격을 35 정도로 벌려주고 순서를 바꿔주면 적당하겠습니다. 다시 위로 가서 메뉴와 서비스 하단 텍스트의 줄 간격을 더 벌려주고 싶은데 하나의 텍스트 레이어 안에서 내용의 줄 간격을 벌리고 싶다면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편집창 하단에 파라그래프를 찾아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간격도 좀 추가적으로 조절해 줄게요. 여기까지 하고 미리 보기로 가서 문제가 없는지 보겠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퍼블리시 버튼을 눌러서 외부로 확인해 볼게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피그마에서의 작업물은 최대한 그룹핑을 하지 않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반응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프레이머에 맞게 다시 레이어 그룹핑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한 번에 가져오지 않고 섹션별로 나눠서 작업한다. 마지막으로 그냥 페이지에 바로 넣지 않고 페이지 밖에서 레이어 작업을 다 해준 다음 옮겨와서 반응형으로 적용시켜준다. 혹시 잘 안 되시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오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바로바로 확인해서 답변 드릴 수 있어요. 벌써 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고 기획자, 퍼블리셔,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등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교류를 해주고 계세요. 그분들께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니까 저도 즐겁고 뿌듯하고 그렇더라고요. 자, 아무튼 다음 영상은 슬라이드 컴포넌트를 활용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볼까 했는데 혹시 원하시는 내용이 또 있으시다면 빠르게 댓글 달아주세요.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반영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